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11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 BC의 부재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단면을 절단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부재 하나하나의 그 부재력을 구해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저는 단면을 절단해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물의 외력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P가 아래 방향으로 세기가 작용하죠. 근데 여기는 핀이고 여기는 롤러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의 힘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X방향의 힘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용한다 하더라도 A점에서 만약에 X방향의 힘이 있다면 이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AX라는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 지점이 지금 롤러이기 때문에 X방향의 힘에 저항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A 지점에서도 힘이 작용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역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수직 방향으로 Y 방향으로의 힘만 작용하게 되는 거고, 지금 똑같이 힘이 지금 거리가 똑같이 1대1 대 1대1로 떨어진 지점에 세 개가 작용하기 때문에 3P를 똑같이 나눠 가질 겁니다. 그럼 AY는 3P 나누기 2, 그 다음에 EY도 2분의 3P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단면을 절단해줘야 합니다. 부재 BC의 부재의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부재 BC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면을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BC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얘를 F1이라 고 할게요. 그리고 HG도 F2, 그 다음에 BG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F3라고 하고 G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제로다를 이용해서 한번 모멘트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면은 F1의 팔 길이는 지금 여기가 2분의 3L이죠. 2분의 3L. F1 곱하기 2분의 3L. 그 다음에 C점에 작용하는 이 P는 팔 길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D점에서 작용하는 거는 마이너스 P 곱하기 팔 길이 L이죠. L. 그 다음에 2분의 3P는 팔 길이가 2L이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3P 곱하기 팔 길이 2L은 제로다 해서 이거 풀어주면은 얘네 둘이가 지금 2분의 2PL이 되겠네요. EPL. 그러면 F1 2분의 3L은 마이너스 EPL. F1은 3분의 4P 마이너스 3분의 4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은 처음에 가정한 방향과는 반대로 작용하게 되겠고요. 압축으로 작용하게 되겠고, 크기는 3분의 4P인 힘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천장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길이 L, 지름 D인 원형 강철봉에 무게가 W인 물체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때 강철봉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을 물었습니다. 원형 강철봉의 단위 중량은 감마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강철봉의 자중을 고려하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강철봉의 자중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최대 응력 시그마는 지금 부재의 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응력은 A분의 P죠. 가령 부재가 있고 힘이 축 방향으로 작용할 때 단면적 A인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은 A분의 P인데 여기서 시그마 맥스를 구하라는 말은 P 맥스를 구하라는 거죠. 힘이 가장 큰 지점이 어디냐 이고 무게 강철봉의 자중을 고려한다면 요 지점에서 가장 큰 P 맥스가 작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W는 일정하죠. W는 여기 작용하는 거나 여기 작용하는 거나 여기 작용하는 거나 다 단면을 잘라서 보면 W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똑같이 작용하게 될 텐데 강철봉의 자중까지 고려한다면 여기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자중은 요만큼의 자중일 거고 요 지점에서 작용하는 힘 P는 요만큼의 자중일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지점에서 가장 큰 P max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분의 일단 W는 작용하고 자중은 감마에다가 부피 V를 곱하면 이게 바로 힘이 되죠. 왜냐면 감마가 단위 중량이고 단위 중량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부피는 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뉴턴이 나오겠죠. 그러면 감마 곱하기 V인데 V는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죠. 그러면 A 곱하기 L 해서 풀어주면 A분의 W 플러스 감마 L 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뭐냐? A는 4분의 파이 D 4승이죠. 4분의 파이 D 4승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주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B점의 수직 반력 RB의 크기를 물었는데요. 이거 뭐 모멘트 A 지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세워주면 되겠죠?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힘을 어떻게 볼 거냐.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이랑 나눠서 본다면 빨간색 삼각형의 힘은 2분의 PL이겠죠. 2분의 PL. 그리고 보라색 삼각형의 힘은 PL이겠죠. P 곱하기 2L 나누기 2니까 PL일 겁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그 힘의 작용점을 본다면 여기는 3분의 2L 지점에서 A점을 기준으로 3분의 2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지금 빨간색 삼각형의 등분포화 중에 힘이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PL인 경우에는 요 지점, 즉 2L 나누기 3분의 2L인 지점 C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분의 2L 떨어진 지점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A점을 기준으로는 3분의 5L 떨어진 지점에서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2PL 곱하기 3분의 2L 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5L 곱하기 PL 플러스 3L 곱하기 RB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6 PL 제곱 플러스 3L RB는 제로가 될 거고요. 그러면 RB는 2니까 RB는 2분의 3 P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계산에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이 마이너스 2PL 제곱 이꼴 마이너스 3L RB이기 때문에 RB는 2PL 제곱 나누기 3L이 돼서 3분의 2PL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끝은 벽과 1mm 떨어져 있는 수평 부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재 온도가 20도를 상승할 때 부재 내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재 온도가 델타 T, 부재 온도가 20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재는 지금 열을 받았으니까 열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열 팽창에 의한 변형량은 알파 델타 T L0 라는 식에 의해서 구해질 겁니다. 만약에 열을 받아서 열 팽창을 했을 때 여기 사이 간격이 1mm인데 이 부재가 0.5mm, 0.5mm만큼만 열 팽창을 했다면 이 부재에 작용하는 시그마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외부에서의 어떤 반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부재가 열팽창을 했는데 2mm가 열팽창을 했다면 2mm 열팽창을 했다면 요 B점은 지금 막혀 있죠. B점은 막혀 있기 때문에 2mm를 열팽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mm 밖에 열팽창을 못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B점에서 반력 RB가 작용해서 1mm만큼 왼쪽으로 수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부재에 작용하게 되는 응력은 A분의 RB가 되는 거죠. 원래는 2mm만큼 열팽창해서 팽창해야 되는데 지금 벽에 의해서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1mm만큼 열팽창을 한 거고, 이거를 제로역학적인 관점에서 구조의 어떤 힘의 관점에서 보면 RB가 작용을 해서 반력 RB가 작용해서 1mm만큼 왼쪽으로 변형이 발생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열팽창이 발생할 때 1mm만큼 크게 발생하냐 아니면 1mm보다 작게 발생하냐 크게 발생하냐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알파 10-5 곱하기 20도 L0는 지금 10m죠.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3승 mm이고, 그러면 10의 4승 2mm만큼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mm보다 크게 변형이 발생했으니까 반력 RB가 작용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력 RB는 어떻게 구하냐, RB에 의한 변형이 1mm거든요. 이게 이 델타 RB는 A분의 RBL이라는 식에 의해서 구해질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분의 RB, 즉 시그마가 나오게 됩니다. 시그마,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시그마 L0가 되고요. 1mm는 2분의 시그마 L0라는 식을 풀어주면 시그마 RB에 의한 시그마 RB는 L0분의 2가 될 거고, L0는 10m, E는 2GPa이니까 정답은 2로 시작하는 10의 몇 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00인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중량 감마고 길이 L인 캔틸레버보에 자중에 의해서 분포화 중 W가 작용하고 있다. 이때 보의 고정단 A점에 발생하는 힘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 A점에 발생하는 힘응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I분의 mgy일 거고, I는 12분의 bh 세제곱 분의 my는 2분의 h가 될 거예요. 그럼 m은 뭐냐? m은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면 등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면 WL이 되고, A점에서 2분의 L만큼 떨어진 지점에 작용하기 때문에 모멘트는 2분의 8 길이 2분의 L 곱하기 WL 제곱해서 2분의 WL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H 세제곱분의 3W L제곱 H가 될 겁니다. 됩니다. 적용하면 계산을 하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6 3W L제곱 H.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폭 B가 2배가 되면 힘응력 값은 2배가 된다. 1번 시그마는 BH 제곱분의 3WL 제곱인데 폭 B가 2배가 됐다. 그럼 힘응력 값은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고, 높이 H가 2배가 되면 힘응력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높이가 H가 2H가 된다면 B 4H 제곱분의 3WL 제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답은 4분의 1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W도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BH인 단면에서의 그 자중에 의한 분포하중이 W였거든요. 근데 높이가 2배가 된다면 B 2H가 된다면 자중에 의한 등 분포하중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EW가 되기 때문에 얘가 EW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배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은 단위 중량 감마가 2배가 되면 힘응력 값은 2배가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여기서 W가 감마가 2감마가 되면 W도 2W가 될 거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길이 L이 2배가 되면 힘응력 값은 4배가 된다. 요 식에서 시그마는 BH 제곱분의 3WL 제곱에서 L이 2L이 되면 4L 제곱으로 적용이 되니까 힘응력 값은 4배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입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